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엔젤아이즈를 합식해서 키워오던 것을 나누어서 분식을 하면서 좀 색다른 수영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보시는 것처럼 꽃이 지고 그리고 꽃대만 잘라내서 여름 내내 그냥 마음껏 자라게 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화분은 20호분에 총 4개의 개체가 심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넓은 그런 환경이라면은 더 크게 잘 키울 수 있겠지만 아파트에서는 너무 크고 그리고 들꽃도 마땅치 않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것을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8월 중순인데요. 약간 이른 감은 있지만 혹시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앞당겨서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무름이 덜 타는 이런 엔젤 계열들은 지금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단순히 나눠 심기보다는 좀 오래 키운 것이라서 너무 같은 수영보다는 좀 색다른 수영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뽑아가지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수영을, 어떤 수영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흰색의 그런 잔뿌리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돼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한 개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개체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란 형태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독립개체를 그냥 한 개체를 이런 식으로 심어서 크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키워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엔젤아이즈에서는 좀 흔한 그런 형태가 되고 이래서 오늘은 축 늘어진 이런 개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색다른 그런 수영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형태로 수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자라게 이렇게 좀 배양을 해준 건데, 이렇게 다른 수영을 좀 계획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한동안 마음껏 자라게 해주는 것이 좀 더 폭넓은 수영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현해분을 이용해서 심어서 좀 축 늘어지는 현해형 형태로 그렇게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현해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절벽에 매달려서 자란 그런 나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재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영 형태인데, 이런 묵은 대로 발달한 이런 제라늄 같은 경우, 특히 엔젤아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그런 수영을 만드는데도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분재를 응용해서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일단은 오늘은 그냥 좀 두고 이것 형태로 해서 그 현해형 수영을 잡는 것 위주로 해서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해형을 잡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자연곡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분재용 철사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자연곡이 들어가 가지고 빛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휘어진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연곡을 넣으면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식물을 봤을 때 사람이 일부러 연출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하는 게 가능하고, 반면 이런 분재용 철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시간에 수영을 좀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키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일단 분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런 수영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에 심기 전에 좀 이걸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여름에 꼭 자르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좀 지저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심기 전에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흙을 배합해서 심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배합해 놓은 흙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코피트 베이스로 된 일반 분갈이 흙에다가 마사 소립 약간, 그리고 강모래,
펄라이트 그리고 훈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배합을 해주게 됩니다. 배합 비율은 이 분갈이 일반 흙을 갖다가 한 6 정도 놓고 나머지는 4 정도 비율의 이런 알갱이 흙을 골고루 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대3으로 안 섞는 이유가 이 현해분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이런 물 빠짐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실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육안으로 이렇게 보실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보시면은 대충 이게 펄라이트가 이 정도 들어갔구나, 이런 게 다른 게 이 정도 들어갔구나, 그것을 보통 하실 때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해분 치고는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깔망을 깔아 주시고, 오늘 배수층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황토볼 그냥 쓰던 게 있어서 이 황토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층에다가 황토볼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은 황토볼을 배수층에 까는 거는 사실 조금 오바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쓰고 남은 게 있어서 그냥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마사토나 그런 거 써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흙을 넣고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약간 넣어주시고, 원형분을 쓰실 때는 그냥 방향을 안 맞춰도 되는데, 이런 사각분을 써서 특정한 수형을 만들 때는 이 방향을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내면에 무늬가 다 없는 그런 민무늬 형태라서 크게 뭐 지장은 없지만은, 이게 만약에 여기 무늬가 있거나 전면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화분들은 이 심으실 때 전면을 갖다가 맞춰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심은 다음에 나중에 거꾸로 돌려 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심으시면서 좀 염두를 해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흙을 그리고 현해형으로 연출을 할 경우에는 이 윗부분 올라오는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주고 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꺾어서 이렇게 내릴 거기 때문에 그 윗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로 꺾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표면에서 바로 꺾여 내려가게 할 건지 아니면은 곡을 져서 내려가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더 아래로 심거나 그거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분재에서는 철사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이 식물 개체를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해분이나 초분유 같은 경우는 그냥 심으셔도 별로 크게 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뿌리를 철사로 고정하는 그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늘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로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자세히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늘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가 늘어져 있고, 이것도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충분히 곡을 넣어서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자란 것들,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 현해로 해가지고 다 넘긴 그런 형태로 할 게 아니라 이 윗부분에도 좀 제가 남겨서 키울 거기 때문에, 여기 이런 가는 윗부분으로 자란 이런 부분들, 이것은 그냥 위쪽으로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처지는 그런 형태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사거리 하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감는지만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연곡 넣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연곡을 넣을 때는 이것은 이쪽에선 햇빛이 차단을 해주고 햇빛이 있는 쪽으로 한쪽에서만 햇빛을 보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연곡이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철사거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재용 철사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두께는 다양한데, 이건 한 0.78mm 정도 되는데 줄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감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가는 철사를 좀 여러 개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이 일자로 된 거, 이것을 지금 눕혀야 되기 때문에 그 눕히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거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을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줄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분기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를 세 가닥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 원 줄기서부터 이렇게 감아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로 이렇게 철사를 먼저 꽂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기점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틀어서 이 감으시는 간격도 너무 넓게 되면은 이 휘었을 때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넓지 않게 일정한 방향하고 간격이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여기까지 이렇게 감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쪽 이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닥이 왔는데 이거 하나는 좀 가늘고 이거는 약간 굵습니다. 그러면 세 가닥이니까 하나는 가는 대로 보내고 나머지 두 가닥을 힘을 더 받는 붉은 쪽으로 해서 감아주시고, 또 분기점에서 두 가닥이 있으면 이쪽에 하나를 감아주시고, 녹지 부분은 약간 느슨하게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왔으면은 끝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안으로 접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 지금 끝부분까지 이렇게 철사거리가 다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철사를 갖다가 같은 방법으로 더 꽂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보충적으로 이렇게 철사를 꽂아줄 경우에는 아까 꽂았던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꽂으셔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까지. 분기되는 쪽에서 그리고 이것도 자연곡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너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숙여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것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철사를 걸 경우에는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리신 다음에 여기 줄기에다가 거시고 꽈주시고 이게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철사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철사가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이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서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철사 거리가 됐으면은 이걸 휘어 주셔야 되는데 휘어 주실 때는 너무 힘을 세게 가면 이게 부러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살살 힘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사 감았는데도 이 식물이 버팅기는 힘이 더 세서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굵은 철사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론 더 펴주기도 하고, 이게 나무 같은 경우는 좀 더 힘을 줘서 과감하게 휠 수가 있는데 이런 초본류는 조금 더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넘겼는데요. 이것들은 이 위쪽에서 또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키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수영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너무 높습니다. 이게 높이가. 이것은 그냥 좀 짧게 높이를 맞춰서 그냥 다 잘라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짝 잘라 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 짧게 자른 부분들은 위에서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고기 져서 흘러내린 부분, 이 부분에서도 순이 나오면 그거를 봐서 형상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로 좀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에서 내가 이걸 올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햇빛 있는데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저절로 다 올라옵니다. 자기가 머리를 들고. 근데 저는 이 화분 길이도 그렇고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순을 저는 많이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다 쳐낼 겁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릴 부분은 끝부분만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올리면 꺾어지기 때문에 살짝살짝만.
그리고 이런 일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짧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분재용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현해형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나무에 비해서 초분유들은 아무리 목질화가 됐다 그래도 이렇게 연한 것보다는 딱딱 부러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감으실 때나 아니면 이렇게 곡을 넣으실 때 좀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처럼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곡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만 방향만 잡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서 이렇게 끈이나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당겨주셔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사를 푸는 시기는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2-3년 이상 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초분유들은 금방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철사를 너무 오래 감아두게 되면은 식물 줄기 안으로 철사가 파고들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나 2달 정도 후에 상태를 봐서 줄기가 어느 정도 형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니퍼나 이런 걸로 마디마디 잘라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일반 현해를 할 경우에는 이거를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 윗부분 다 잘라 주시고 그냥 밑에만 내려가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반현의 형태로 아주 밑으로 처지지 않게 그렇게 해준 거고, 그리고 윗부분도 제가 이 윗부분을 좀 남기기 위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세 가닥을 일단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면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절벽에서 매달려서 자라는 엔젤라이즈에 대해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엔젤라이즈만큼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오래 키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삽목할 때마다 계속 성공하셔가지고 이런 엔젤라이즈 같은 종류를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수영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이런 분야를 좀 접목시켜가지고 해보시면은 늘 키우던 같은 식물이라도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드실 겁니다.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초분유라도 얼마든지 나무만큼은 아니라도 다양한 수영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잘 키워서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철사거리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좀 연습을 좀 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몇 번만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식물 키우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는 좀 기회 되실 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라늄 키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라늄 키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에는 통풍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꼭꼭 닫아 놓고 그리고 선풍기나 아니면 서큘레이터 이런 거를 돌려주시는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만 돌려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창문 안으로 막 들이치지 않는 한 창문은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어두시고 그 상태에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켜셔가지고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야지만이 그런 환기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됩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생선을 걷는데 그 생선 비린내를 빼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선풍기만 돌리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창문을 열고 그리고 선풍기까지 돌려주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기왕 사용하는 거 효과가 좀 좋게, 효과가 있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한 번쯤 도전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또 제라늄 키우기에 색다른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